안녕하십니까. 더뉴스의 박상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장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 의장 박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인사부터 시민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보통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그 조직된 힘이라고 하지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 기간 동안에는 아마도 시민의 종복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그 종이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종은 부리는 주인인 시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선출직 공직자들을 잘 감시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시정이나 의정 활동에 많이 참여해야만이 어떻게 보면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고 비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의회 제8대 의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광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공개는 시민분들에게 우리 광주시의회가 하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과 그리고 시정을 감시하는 일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분들이 좀 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우리 광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들도 우리 광주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본회의나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충분하게 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각종 위원회를 일제 정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의회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에서 구성하는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지방자치분권이나 지방의회가 발전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주시 의회는 전국에서 거의 최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각종 위원회에서 다 빠지고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적인 위원회만 우리 의원들이 남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또 집행부와의 어떤 그 상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연구하는 의회로도 유명하던데요.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8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 최초로 제가 발의한 의원 연구조례, 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요. 그 결과로 우리 광주시 의회에는 5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있는데요. 혁신교육연구회, 그리고 생활밀착형 SOC 연구회, 청년창업연구회, 물관리 규제정책연구회, 농업인 보조금 지원실태 개선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혁신교육연구회의 대표 의원을 맡고 있고 물관리 규제 정책 개선연구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및 교육, 교통, 시민생활과 밀접한 13개 분야에 1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위촉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방 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셨는데요. 제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말씀하셨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자치분권 정신에 맞춰서 이 지방자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보면 이런 그 지방자치제도의
그 선택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분권 시대에 어울리지 않은 단어죠. 중앙정부가 있으면 지방정부라고 해야만이 사실은 진정한 자치분권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정부의 역할 중에 특히 의회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해야 되고, 그것이 또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집행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려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위원 제도들의 내실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나 자치분권이 진정으로 빨리 이루어지려면 그런 것들이 조속하게 담아있는 지방자치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아쉬움도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중점으로 삼으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무엇보다도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투명하고, 그 다음에 공개된 정보들을 같이 공유했을 때만이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이해관계의 조정자 역할로서의 의회도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역할 중에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의원이 그것을 이제 다듬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정말 이해 당사자 아니면 시민의 참여가 이끌어져야 되거든요. 참여하고 이끈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공무원 구호로서 끝나지 않으려면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항상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 충돌의 당사자들이 그런 공론회장이 나와서 서로 합의하고 타협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성숙되어 갈 수 있고, 의회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통해서 의원들의 능력도 배양되고 시민의식도 성숙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론의 장으로서 의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도 광주 시민분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곤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 의회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때 우리 국외여비와 그리고 정책 연구 개발비를 선도적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3개월 동안 의정활동비 20%를 반납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재난지원금이 우리 광주시가 지금 40만 가까이 되기 때문에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만 해도 한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 광주시 재정 형편에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기도 하지만 시민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그런 경제 대책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 의회도 선도적으로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효불급한 것들을 반납하게 됐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는 그런 재난지원과 관련된 예산 처리를 위해서 원포인트 의회를 2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도 재난지원금과 광주시 재난지원금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광주시의 2차 원포인트 추경에서는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해야 된다고 마땅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포인트 의회를 2번 열었고요. 이런 일들이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이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기도 광주 시민분들께 응원의 말씀 한마디 전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광주시 의회는 39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맨 앞에, 시민의 꿈을 맨 위에,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갈등과 그리고 민원들을 끊임없이 귀 기울이면서 공론의 장으로, 그리고 서로 합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시 의회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물론 보건의료 당국자들과 또 우리 질병관리본부 그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 또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도 거기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와 헌신을 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면 이 모든 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날이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